맨날 그렇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오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진 저희 모친을 모시고요. 오늘 또 서태지 락을 들으면서 뒤에 두 분의 그런 취향은 고려하지 않고 저의 취향을 고려하고, 왜 제가 부모해야 되니까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센터가 저는 사실은 그때 왔었을 때 되게 너무 좋았어요. 벚꽃도 너무 예뻤고 3월달에 항상 오는데 또 아시잖아요. 우리 UTL 그룹에 미녀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죠? 자, 첫 번째는 저희 스폰서님 할게요. 구혜경 있고요. 네. 전지현 있습니다. 네. 정미아 있습니다. 네. 최영숙 있습니다. 네. 미녀 네 분, 맞죠? 외모로 또 어디 가나 좀 반짝반짝 하시는 그분들한테 제가 또 제가 특히나 PD 갈 때 우리 정미아 사장님과 임성윤 리더님께서 또 저희 사회를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올 때는 좀 뭔가 은혜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게 사회를 보셨기 때문에 와, 이 전문 MC 아니야? 뭐 이렇게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또 순천팀 오니까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사실 이 팀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이 팀을 보면서 좀 관찰을 했어요. 나도 저런 팀을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한 1년 만에 또 저희 25ccm이라고 저희 팀이 또 엄청나게 지금 또 결속력이 강하게 또 저희 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롤모델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 서로 우리가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자, 저는 UCT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놀던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일 중독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바뀔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냥 저는 평생 이 기술 가지고 80대까지 평생 뭐 먹고 살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겠다. 왜? 저는 기술이었다니까요. 영문학과를 나왔지만 저는 헤어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기술로, 그리고 그냥 동네에서 머리를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요. 좀 고급 고객들 있죠? 네, 그런 샵에서 책임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평생 직업을 저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 20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UCT 만나기 전에는 좀 개인주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었어요. 일을 다 하고 소모를 하고 나면 사실은 저의 에너지를 가정에 쓰는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출산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왜 내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도의 저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또 여자지만은 좀 약간 승부욕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좀 잘 해내고 싶다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청소, 이거는 저한테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M4 세대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그런 쪽으로 아예 그냥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연하게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살롱에서 이제 우리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되면 휴가를 얼마 안 주거든요. 2, 3일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샵에서 오픈 공사를 좀 한다 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강제로 쉬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쉴 사람 누구냐고 해서 바로 손을 들었어요. 나 줘요! 이렇게 하니까 뭐 휴가를 갔다 와도 된다 해가지고 한 6일 정도 휴가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사실 그때 생각했죠. 그러면 나는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유학을 간 적은 있지만 여행을 간 적은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모친을 데리고 태국을 갔습니다. 네, 갔는데 저희 모친 60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근데 갔는데 저희 모친이 그렇게 밝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사탕수수 음료를 먹으면서 내가 이걸 TV에서 보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 와서 진짜 이거를 그 더운 40도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이랬는데도 어머니의 그 미소를 보고 나니까 이 멋이라고 이 엄마한테 이거 해줘야겠다. 10년 동안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UCT 만나기 전에 이미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모친을 해외여행을, 네,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그 약속을 꼭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10년 있다가 저희 동생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육사를 나와서 지금 그 장교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10년 내가 했으니까 5년 너가 해라. 그러니까 안 한대 가지고 또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참 그게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랑 성격이 너무나 강성이기 때문에 둘 다 많이 부딪혔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치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자식이었습니다. 말도 지독스럽게 안 듣는 자식. 좀 이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완전히 진짜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그냥 내놓은 자식. 근데도 저는 저 나름대로 도덕적인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엄한 짓은 하진 않았죠. 열심히 살고 싶었고 그냥 능력을 갖고 싶었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친이 되게 좀 부끄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 집안인데 제가 헤어를 한다고 결정했었을 때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남한테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해외여행을 다녀도 어디 가서 우리 딸이 헤어 디자이너다 미용사다 말을 못하는 정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섭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그 가치관에서는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그것이 뭐 못 배우고 못하고 이런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 그런 건 문제가 제가 그냥 행복하면 됐잖아요. 제가 딱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 고객들의 수준이 높았고요. 직원들의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시 칼퇴근하고 나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2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동력, 그러니까 이 일을 쭉 즐기면서 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고요. 그리고 자부심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직업이라는 게 병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면접을 볼 때 우리 인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면은 이제 좀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그만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기술이라는 거는 어려워요, 가르치는 게. 근데 가르쳐 놓으면 어디가 아파서 그만둔대.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자궁암, 유감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55세 간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암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생각 했었어요, 저는. 근데 우리 그 인턴들이 계속 그러고 그만두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뭐 때문에 이유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피독이라는 그 문제가 헤어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을 결국에는 끝까지 돈을 벌고 몸을 쓰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병이다. 그러면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변을 잘 참고 하시는 그분들이 방광암이나 신장암에 걸려있고 그리고 중국속을 다루는 그런 분들이 간암이나 폐암에 걸려있고 자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전 제 삶을 잘 살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보험을 많이 들어놨고요. 진짜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단도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유니시티를 왔었을 때 우연하게 왔습니다. 전 자연치료제인지도 몰랐고요. 동종요법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살이 빠진다 하고 그냥 뭐 오메가 대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좋아요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그 오메가랑 같이 비교를 해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저는 그 당시에 살이 갑자기 쪘거든요. 지방간이 갑자기 걸렸거든요. 술도 잘 안 마셔요. 술도 안 마셔요, 저 솔직히. 술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지방간과 고지혈과 살이 막 갑자기 운동을 3시간씩 해도 찌는 그 원인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오메가 대몬을 정확하게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섭취하는 모든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간암 집안이기 때문에 이게 해독을 잘 못하는구나. 하나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료를 달랬어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누구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모친이 하도 어디 가서 와서요.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유니시티 만나기 전에 1600만짜리 헬스트로는 의자, 전기의자까지 사셨고요. 살려고 자기가 너무 아팠으니까 일시불로 그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 근데 이때까지 다 가짜였죠. 진짜가 없었다고요. 다 가짜였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누구 말을 믿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그 안목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뭘 봤냐고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젊은 저희는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약에 유니시티밖에 안 먹어봤으면 그냥 뭐 원래 좀 좋은가 봐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헤어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일을 왔기 때문에 많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요. 근데 유니시티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다이어트 제품처럼 왔지만 전혀 다른 몸에서 기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호전 반응이 나오는 게 더 진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MRI, 뇌 MRI를 찍었을 때 저 여기에 석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두통이 났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이것을 먹으려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갔을 때 그 제품, 그 소중한 제품을 제가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드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먹어라, 당신이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 억지로 해갖고 겨우겨우 먹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뭔지 정확하게 먹어보고 내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먹어보지도 않고 맞잖아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하나도 제대로 경험 안 해보고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같이 경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말하려면 정확하게 지켜서 먹어보고 그리고 내 수치를 해보고 남한테 말할 근거가 있지 않아요? 저는 뭐든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진 않아요. 뭐든지 판단한 누구에 대해서 말도 잘 안 하고요. 판단도 잘 안 합니다. 제가 단지 정확하게 경험을 해보고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저희 모친이 못 참겠다, 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헤스트로 의자를 정교하게 끄셨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모친의 그 선택이시니까. 근데 3개월 동안 먹어보고 수치 딱 좋아지고요. 제가 진짜 그때 몸이 완전히 날아갈, 정말 이때까지 컨디션이 그렇게 운동해도 안 되는데 정말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이런 게 다 있지? 싶어서 저희 모친을 먹여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저는 그때 바빴습니다. 주 6일 일했으니까. 근데 저희 진짜 모친한테 그냥 제품을 그 300만 원치 클린이 몇 박스가 갔잖아요. 몇 박스가. 모친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가 약하니까. 저희 제품 재물 아니에요? 기세요. 박스째로 오면은 환자들은 다 기겁을 해요. 왜? 재물이라니까? 환자가 그걸 못 가지고 있어. 저는 유니시티 제품이 재물이라 생각해. 막 진짜 막 사재기 하고 싶어요. 막. 옥망에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고가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은 자기 집에 놔두면 누가 뭐라 한다면서 저희 집에 다 택배가 옵니다. 다행히 저희 집 고가리 꽉 차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뉴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먹어가면서 호전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아팠어요. 주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때 어머니한테까지 제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없었고 스폰서한테 맡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으셔갖고 저희 모친이 화가 엄청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죠. 제가 갔었을 때 너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박스떼기를 집어 던지신다. 나 먹으면 반품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어머니는 제가 살려야겠네. 우리 엄마는 내가 살려야겠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 6일이 됐다니까요. 하루 쉬었는데 저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10시부터 6시까지 풀로 밥도 먹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처럼 에너지가 있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이야 저 뭐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괜찮죠. 왜? 우리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는 에너지를 활용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그 진짜 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솔직히 진주나 창원에 PMC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전 그때. 저 그때 대전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근데 또 이 교육이 또 셀덤하게 있었어요. 계속 있지도 않았어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열렸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걸 빨리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유튜브도 없고 줌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스폰서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그 강의 그거 하나 들었죠. 파야 돼요. 제가 그냥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드셔라. 어차피 이거 반품 안 된다. 제가 반품 안 된다 했어요. 반품 안 된다. 왜냐면 제가 그때 어머니 가는 바람에 S들이 가버렸거든요. 엄청 사셔가지고 저 동생이랑 엄마가 엄청 사갖고 제가 S들이 네, 진짜로 한 번에 그냥 바로 갔습니다. S들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뭔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모친이 사고 어머니 사고 친구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 것도 아니에요. 스폰서에 팔겠죠. 그냥 이제 저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모델이 됐으니까 지금은 역변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10kg가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뭐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토스트만 했죠. 스토벌한테. 토스트만 해갖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거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동그라미 그리실 때 그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직장이 있었고 직업이 있었잖아요. 저 기술직이니까 이것을 쭉 간다 생각했지. 그걸 중간에 뭐 사실은 막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귀차니즘이라 가지고 싫어합니다. 판매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누구한테 권해야 되는 줄 알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존감이 높아서 절대 못합니다. 저는 도박도 안 합니다.
100%의 승률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은 저 신중형이에요. 사실은 보기보다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네, 도박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안 타요. 굳이 저를 그렇게 위험에 넣지 않아요. 네. 자, 그 고속도로 갈 때도 딱 안전거리 유지합니다. 안전거리 유지하고요. 안전속도 유지하고요. 과속 안 합니다.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엄청 안전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UCT로 왔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꼭 알아봐야겠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가 나중에 정말 피는 흘리겠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제가 왜냐면 3개월을 정확하게 먹고 검토했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젊으신 분들이 물 좋잖아요. 여기 지금 물이 좋아. 그때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들 쫙 앉아있고 뭐 그냥 뭐야 저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저 명품 입고 다니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다. 근데 갔는데 어머니 나이 많으신 분들 쫙 앉아있어. 그럼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근데 분명 회사는 멋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보면 승부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여기서 승부를 걸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생각했어요. 왜?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파트너를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하잖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제안을 하죠. 자, UCT 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피수치가 바뀝니다. 이러면서 제안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맞죠? 시골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제 피수치 오늘 갖고 왔거든요. 보여줘도 에이 본인만 그렇겠지 우리는 안 그렇죠. 에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뭐가 잘못해서 저분들이 이해를 안 하실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공식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10명 중에서 1대 9의 차이죠. 1% 상위 1%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건강 상류층이 되고 싶어하는 그들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굳이 가난하려고 하는 굳이 아프려고 하는 굳이 프레카리아트가 되고 하는 그분들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그래 9명 당연히 거절하지. 굳이 가난하려고 하고 굳이 아프려고 하는데 굳이 병원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민영아 되는 그 병원에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싼 거 같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비이기 때문에 안 되실 텐데요. 저희는 솔직히 보세요. 마트에서 물가가 올라도 뭔 상관이에요. SBS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뭐 문을 닫든지 말든지 의사가 그만두지 말고 뭔 상관이에요.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뭔 상관입니까? 전혀 다른 레벨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누군가는 저 사람이 뭐라고 하죠? 어머니 지금 팔짱을 다 끼고 계신데 맞죠?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왜 경험 안 해보시면 맞죠? 자, 그런데 저 오늘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신규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요? 자, 어떻게 5개만 들고 왔는데? 자,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왜냐면 저 약간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 알아맞혀요. 네, 5개만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제 강의를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은 오늘 신규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멤버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살아남을까 말까 이 얘기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신규가 뭐 5명 있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 뇌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제가. 뇌물을. 그래서 어차피 계속 여기에는 오잖아요. 초대하잖아요. 자, 정돈되고 뭔가 막 멋있고 잘나고 잘 배우고 이런 분들만 오신다면 우리한테 기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저한테 기회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진실. 나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UCT 만나기 전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셨나요?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진짜 누구한테 장녀거든요.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항상 철학관에 가서 털어놨어요. 무당은 안 갔어요. 무당까지는. 철학관에 가서 털어놓고 막 비싸게 막 10만 원씩 주고 막 제가 어떻게 되는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끊었죠. 왜?
제 미래는 이제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왜? 저는 제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맞잖아요. 우리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제 미래는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히 될 것이니까. 당연히. 왜? 저 혼자 합니까? 저한테는 또 25ccm 있거든요. 저희 파트너도 4시 반에 일어나세요. 세븐코가 4시 반에 일어나서 하세요. 필그레트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라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폰서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2시에 자더라도 4시 반에 일어나는 그들 때문에, 알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원래 강의하기 전에 책을 한 3권 정도 읽고 오는데 자, 1권 반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1권 다 떼고 왔습니다. 네, 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강의할 때마다. 재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음악을. 그래서 약간의 항상 생각하는 거. 요즘에 내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늘 똑같은 얘기 지겹습니다. 네, 지겹습니다. 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한두 번 들으셨어요? 뭐 트렌드 회사, 뭐 보상, 뭐 한 번도 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는 이랬어요. 제가 왜 유지를 선택했는가? 나 뭐 때문에 이거 선택했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진짜 행복이 뭘지? 난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왜 나는 안 행복하지? 행복한 척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행복은 사실은 내가 행복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신경을 쓰이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걸 그대로 표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볼 때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네,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하셔야 되고요. 나의 자세를 컨트롤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진짜 어른이 나이가 먹는 거랑 진짜 나를 잘 통제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행복을 알았어요. 왜?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 도울 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그때 미소를 지으면서 할 때 그래 10년 사겠어. 자, 이번에 제가 이틀 전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한 2주 전에 우리 모친 생일이어서 저희 경주 호텔 가서 또 못 먹었어요.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유지를 하면서 시간적인 자유가 너무 좋아요. 정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소중한 가족과.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그때 엄마랑 놀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시간 이런 후회는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때 그 즉시 저는 어머니랑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쇼 되잖아요. 내 건이 있는데 노쇼가 됐죠. 바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랑 놉니다. 우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같이 놀아드리고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목욕 가서 등 밀어드리고요. 이럽니다. 왜요? 그냥 그런 게 저는 행복해요. 같이. 그래서 이번 생일날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부자식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공부도 별로 많이 시키지 않았고 본인의 재산 이렇게 분할된 것도 그때는 이게 여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우체국도 사고 했는데도 결국에 명의가 다 아빠 거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때 보증서 다 날렸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 번도 풍요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했어요. 내 생일날 나를 낳아주신 우리 감사한 어머니한테 나는 좀 뭘 드리고 싶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선물 살 시간이. 그래서 그냥 통장에 봉투에 100만 원을 꼽아서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근데 그렇게 또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번에 저 여행 간 것처럼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거 이래 좋아하는데 내가 못 싫었고 이거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주는 게 너무 이렇게 행복하네. 내가 이제 진짜 알 것 같아요. 주는 게 파트너들을 도와줄 때 누군가를 헌신해 줄 때 내가 쓰임이 있을 때 이때 정말 행복하다. 근데 유니시티는 어떤 일입니까? 타인을 도우는 일이잖아요. 타인을 도우면서 타인의 건강을 생명을 살려주면서 나도 좋아지는 일이죠. 타인의 건강을 살릴 때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항상 생일 때마다 항상 초였기 때문에
학기가 바뀔 때마다 그냥 빨리 우리 만나잖아요. 그럼 제 생일은 항상 지나갔어요. 친해지기 전에 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생일에 파트너들이 케이크를 불어주시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야. 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보죠. 진짜로. 근데 이제는 저희가 정말 팀이 돼서 정말 끈끈해져가지고 내가 스폰서님한테 받은 것들을 파트너한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고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4시 반에 세븐과 하시고 성공을 위해서 달리시고 PMC를 주구장창 들으시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요즘엔 저만의 뭐 사파이어 이런 것보다는요 솔직히 잠이 더 안 옵니다. 이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까? 이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왜냐면 제가 레그가 한 레그는 아니잖아요. 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겠죠. 우리는 당연히 다이아몬드 가겠죠. 당연히 네, CCM 되겠죠. 하지만 그 가는 과정이 관계를 돈독히 하고요. 정말 신뢰를 서로 주고받고요. 서로 진짜 끈끈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스폰서라는 그 인연들이 그냥 맺어진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거나 성취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스폰서님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PD가 되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배워야 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극복하셔가지고 PD까지 가시면요. 또 그때 또 성장 엄청 하시거든요. 저는 PD 와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PD 전에는 사실 타인을 보는 시선들이 제가 물론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해도 타인을 볼 때 약간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봤어요. 제가 원래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PD 와서는 다 괜찮아요. 다 예뻐 보여. 형제라도 다 예뻐 보이고 뭔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고 뭔가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븐콰를 저도 오늘 2시 반에 일어나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니시티를 만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모친이 동생들한테 자랑합니다. 언니 많이 바뀌었다. 사람 많이 됐다. 진짜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자, 회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유니시티를 건강식품으로 왔지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피검사 받으라죠. 네. 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합니까? 피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자, 당뇨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자, 본인의 HDL이 뭡니까? 몰라요. HDL이 뭔지도 모르세요. 본인의 TG가 뭐세요? 몰라요. 야, 그 정도로 3주에 또 약을 드시면서도 본인의 피 수치 의사가 괜찮다 하더라. 자, 저 피 괜찮아요.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약을 먹으니까 그 피 수치가 조절되는 거지 약을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데 30년 동안 약 드신 그분들이 당할 수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 저번 주 수요일날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자, 당뇨약을 30년 드셨어요. 자, 당뇨약만 먹었겠습니까? 당뇨, 고지혈, 고혈압 다 해가지고 지금 18알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자 중풍이 오셨어요. 한번. 근데 그 약을 쭉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데 당활색소가 8.7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죠. 자,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 날씬해요. 건강해요. 건강하다 했어요, 저한테. 당뇨약만 그냥 쭉 먹고 있었다 했어요. 근데 피검사를 제가 받아보라. 자, 피검사 받아보십시오. 어떤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딴 건 다 괜찮아. 약을 먹으니까 조정이 되니까. 그런데 당활색소가 7.9야.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의식을 가지겠죠. 그들은 그 검사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자, 유니시티는 어떻게 합니까? 제품 팝니까? 아니면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라고요. 어디서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라고요. 본인의 피수치를 가지고. 자, 유니시티가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그 수치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약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수치를 조정하긴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당활색소 안 되거든요. 식생활도 못 바꾸고요. 식탐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자, 그런데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희 제의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행동을 잃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신뢰 있는 회사입니다. 자, 피검사 받아보시고요. 자, 3개월 뒤에 페이레이트 자 28만 4천원 28만 4천원짜리 그 제품 정확하게 경험하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면역질환이 있으면 장 클리어사트팩 자, 그거 정도 엔티비티 하나 정도 추가를 하셔서 자, 그 정도 3개월 정도 드셔봤을 때 본인의 피수치 정확하게 검사하시면 뭐든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희망 있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30년 동안 약 먹으면서
나중에 결국에 어디 가십니까? 요양병 가시잖아요. 투석 하시잖아요. 왜 요즘에 투석이 늘어납니까? 왜 늘어납니까? 그분들은 약을 많이 드셔서 가시는 거예요. 약을 많이 드셔서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트에서 그렇게 사는 탄수화물, 과당, 당, 자 그거 드시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아무리 걸리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 걸립니다. 탄수화물, 알츠하이머 걸립니다. 뇌에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면 나는 새끼 밥을 꼭 먹어야 된다. 아침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너무 답답하세요. 제가 그렇게 막 요즘에 세게 말합니다. 아침 그거 드셔가지고 죽어 가고. 아침 드셔서 죽어가고 있다고. 아침 굶으시라고. 아침 제발 굶으시라고. 아침 굶어도 안 죽는다고. 약 먹어야 되니까 또 밥을 먹어야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유니시티는 뭐가 중요하지? 아 이것은 제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여기 오시는 거. 이 센터에 오셔서 교육 듣는 거. 뇌로 받아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바깥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99%의 가짜 정보 듣고 나한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수치를 얘기해주고요. 지금 23년 됐습니다. 유니시티 들어온 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을 끊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수술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게 어딨어? 하시면서 굳이 99%의 프레카리아트 되고 싶다면 되셔도 됩니다. 저 요즘에 그렇게 말합니다. 되셔도 됩니다.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에요. 유니시티는. 복이 있어야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요즘에는 저는 좀 세게 해요. 왜?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이 있어도 자기 입에 넣지 않은 거는 유니시티 그 본인한테 제품 소용없어요. 내 입에 넣은 거, 내가 먹은 거, 내가 물 마신 거 그것이 나한테 해가 안 되고 이루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쌓아놓고 구경만 하고 계세요. 구경만. 왜? 교육을 안 들으시니까요. 왜? 뭐 때문에? 먹으면은 오줌 많이 나온대. 귀찮아 죽겠대. 그 나와야 사는 거 아니에요? 염증이? 소변을 못 넣어서 결국에는 투석하신다니까요. 소변을 참는 그들이 결국엔 심장암, 방광암 걸린다니까요. 배출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유니시티는. 그래서 원리를 요즘에는 저는 83세, 뭐 78세 많이 들어가요. 고전반항 때문에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뭐라 합니다 저는.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이때까지 본인이 몸을 망쳐놓고 예? 본인이 이때까지 먹어가지고 본인이 약 먹어가지고 지금 망친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해독하고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아유 스폰서님 오자마자 스폰서님 무서워하세요. 저를 되게 고전반은 킥소리도 안 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원리를 말해드리잖아요. 염증이 녹아서 어쨌든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소변이든 대변이든 피부든 눈곱이든 코피든 뭐든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그게 암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와갖고 징징징징 하시면서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습관을 바꾸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먹었던 탄수화물 과당 새끼밥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병이 걸렸으면 그걸 끊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그거를 나는 안 먹으면 안 된다. 힘이 없다. 자 처음에 무혈증 나와요. 심장 안 좋으시니까 무혈증 당연히 나옵니다. 힘 없습니다. 처음에.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배출하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유니시티는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잖아요. 밖에. 이런 게 없다니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말고는 절대 이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산다고요? 인터넷 뭐 얘기하시면 또 인터넷에서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세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인터넷 사신다고 그 가짜 먹는다고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그렇잖아요. 캐시면 됩니까? 잠적합니다. 잠적. 가짜 많이 팔고요. 저 인터넷에서 못 사겠던데요. 치즈도 하나 못 사겠던데. 신발도 하나 샀다가 다 짝퉁이던데요. 안 삽니다. 저는 뭐든지 요즘에는 신용이고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안목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입하시면 30% 바로 DC 되고요. 오토쇼 하면 40%입니다. 40%고요. 정품 드시면서 누군가가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그 관리 받는 것도 권리잖아요. 근데도 시간이 없대.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없어요. 근데도 시간이 굳이 없다고 안 와도 된다 하고 나중에 한 달 뒤면 엉망으로 먹고 있어. 엉망으로. 그래서 사진 찍어놓으면 엉망이야 얼굴이. 그래서 제가 뭐라 하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한 580만원짜리 사셨어요. 한 달 만에 가니까 제대로 안 먹고 있어요. 새끼밥을 다 먹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 또 호통을 쳤습니다. 그분이 83세입니다. 네. 저는 어르신들도요, 어르신이 많잖아요, 제가. 저희 팀이 어르신이 많아요. 70대 어르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 박영임 사장님 1등 하셨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어르신 상관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에요. 네, 나이 상관없습니다. 꿈이 있고 활동적이고 배우는 사람도 젊은이에요. 뇌가 젊어집니다. 저는 쾌하고 꿈이 없고 맨날 부정적이고 이런 20, 30대보다는요. 꿈이 있고 다리는 7, 80대 더 멋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런 분이 많아요. 나이는 여기는 나이 제한 없고요. 학력 제한 없고요. 재산도 아무것도 보잖아요. 그냥 진실, 솔직한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내가 먹고 진짜 내 좋아진 피 수치를 내고 있는 사람, 진실, 가짜 말고요. 지가 경험도 안 하고 남한테 이거 먹어봐라. 그거 가짜 아닙니까? 맨날 아프다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먹고 살았잖아요. 이 감사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만 살기엔 너무 양심이 거리끼기 때문에 내가 이 양심이 거리끼는 이 일을 좀 귀찮더라도 남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입을 닫으면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광고를 안 하니까. 회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금도 전화 많이 와요. C 플러스 하나만 상장하더라도 1조 3천억이에요. 회장님이 돈 벌려고 눈이 벌거면요. 그냥 C 플러스 하나 상장하면 그냥 돼요. 여러분한테 기회 안 줘도 됩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해도 회사는 먹고 살아요. 근데 왜 회장님이 굳이 상장 안 하고 왜 우리한테 기회를 줬을까요? 평범한 우리에게, 가난했던 우리에게, 정말 도구 없었던 우리에게 이 제품을 먹고 건강을 찾고요. 부모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당신이 이 기회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키워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스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누구 탓, 가난한 거 누구 탓, 아픈 거 누구 탓. 자,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수동적인 삶이에요. 저는 유스틴을 만났을 때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누구 탓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그릇을 키워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자, 내 통장에 돈이 좀 적게 들어오죠. 아직 내가 마인드가 성장이 덜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보기에도 바빠요. 내가 책 하나 읽기도 바쁘고요. 내가 누구한테 도와주는 시간을 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윤시티를 만났을 때는 진짜 멋있는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윤시티는 리더가 되는 과정이다. 자, 리더라는 게 꼭 사업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요. 나에 걸맞는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건강하고요. 아프다 해가지고 맨날 며느리나 자식이나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건강해서요. 용돈을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좀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진짜 이 나라 6개월, 저 나라 6개월, 저는 호텔 생활 하고 싶었어요. 청소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호텔에 깔깔한 그 이불을 정말 좋아합니다. 조수미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유스티를 만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파트너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좀 되고 나면 우리 프랑스 가서 남부 와이너리 가가지고 와인 좀 마시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 제가 그렇게 지금 꿈을 꾸거든요. 저희 파트너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 90점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춰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님이 말씀대로 지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맞춰주고 제 성격이 안 맞는데 쭉 하다 보니까 내가 화병이 걸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자꾸 맞춰주다 보니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제 캐릭터를 가기로 했습니다. 가려면 하고 가려면 말고 난 모르겠다. 일단 난 내 캐릭터로 가겠다 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용기 필요하죠? 갈까 말까? 이렇게 오다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은 되게 빅 비즈니스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이아몬드 가든 뭐 더블 가든 제가 행복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자존감 지키고 싶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서울에 와서 제가 이 말했는데 독립투사의 정신. 아무리 생각해도 전 유관수는 국립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본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면서도 원천은 좋아했는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기에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들하고 저 성격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정의롭고요. 신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그대로 갑니다. 뒤에 가서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인기 없어요, 저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책임감 있다. 아, 신뢰 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왜? 가식적인 말을 못합니다. 감언해서 못하고요. 근데 네트워크 오니까요. 처음에는 롯데리아 인사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겁이 났어요. 롯데리아 인사 많이 하고 막 백화점 인사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뭐야 이거 뭐 약간 그러니까 저 혼자서 돈 벌어져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저 불친절한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헤어를 했는데도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다 저한테 굽신거리지 제가 굽신거리지는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와서 보니까 아 나는 이 캐릭터 갖고는 여기서 못 살아남겠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혼자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4년 동안 혼자 다녔어요. 공부만 했어요. 대신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건강 살리자. 그리고 나의 건강을 확실하게 챙기자. 그리고 이게 미래 비전이 된다면 그냥 축적되는 공부를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그냥 안식년을 생각했습니다. 제2의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신뢰가 시간이 좀 걸리죠. 쌓이는 신뢰. 그쵸? 그리고 내가 PD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PD 되기 전까지. 근데 PD 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파트너들도 처음에는 PD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제가 막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스폰서를 같이 이제 엮여서 같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90점이 참 힘들었어요. 리더십을 가질 때. 근데 이것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팀이 엄청나게 끈끈해졌어요. 저희 스폰서님들 저 팀은 걱정 안 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다고 막 상사에서 봉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 불친절을 하다 했잖아요. 불친절해. 근데 걱정을 안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저는 스폰서님한테 얼마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백 리더님을 1000% 믿어요. 믿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유시를 만나서 건강을 찾고 생명을 찾고 이러고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보긴 봤는데 저분들 같이 성격이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나랑 맞지 않지 않나 생각했었을 때 근데 사실은 비전이 너무 컸어요.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저걸 가지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감정이 요동치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정말 절에도 많이 갔고요. 절도 많이 했고요. 명상도 많이 했고요. 감정이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몸이 안 좋았던 거죠. 저는 뇌에도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뇌에 아마 스크래치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문제는 뇌에 약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적응을 못한대요. 근데 UCT에 보면은 저 멀티비타민 있잖아요. 코헬스. 네.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 있죠. 네. 그다음에 오메가3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본 컴플렉스 있죠. 자, 그리고 조인트 있죠. 그런 걸 먹으면은 뇌가 편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C+ 어차피 딴 데서 다 먹고 계시잖아요. 브랜드 여러분 지금 새로 오신 분들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실 거면 기왕이면 이 제품들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치매가 가장 무섭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병에서 만약 두드려 맞는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아들을 둔 모친이 치매가 걸리셔서 요양병에 갔는데 또 어떤 그 시어머니 두신 분은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맞을까봐 요양병 자주 가신대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대요. 돈도 많이 주고 많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그 어머니는 대우를 해주는데 그 의사 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권력이에요. 권력. 거기 가면 그냥 맡겨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UCT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본인 피수치 정확하게 검사하시고 자,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요. 의심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제 피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딴 거는 다 수치 퍼펙트하죠. 근데 저는 당할 지수가 4.4예요. 제 비만같이 보이잖아요. 4.3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동안 생일 때문에 당을 좀 먹었잖아요.
글루텐은 좀 안 좋아요 저한테. 그래서 목머리 얼굴에 뾰루지가 좀 났어요. 네, 그 정도 이제 안 좋은 게 바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을 못 끊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당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유시티 먹으니까. 그래서 저의 수치는 유시티를 그냥 쭉 먹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수치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뭐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지를 알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여주고 이번에 우리 파트너들이 제품이 많이 들어왔죠. 제 걸 보여주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안 잡히는 게 당화혈색소였거든요. 자, 유시티는 당화혈색소 잡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오늘 제가 하나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신장암도 수술 안 하고 케어를 합니다. 자, 누군가를 공부를 하고 갑상선 유두암도 공부를 해서요 수술 안 하시고 케어를 해요. 자, 그들은 지금 엄청나게 성공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부를 하신 그들은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누군가는 의사의 말을 듣고 덜컥 떼내죠. 갑상선을 덜컥 떼내요. 전이 됐다고 덜컥 떼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디로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저는 오늘 PDR을 제가 오늘 책을 세고 있는데 한 권을 모르면서 PDR을 읽었거든요. 근데 PDR에 보면은 우리 항상 브레스단 박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보면 세 번째 보면 워렌 피터스 의학 박사라고 있어요. 자, 이거 PDR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손님한테 구해달라 하세요. 자, PDR의 가치를 아신다면 유시티를 당연히 드시겠죠. 다른 타 회사 거를 못 드실 겁니다. PDR은 의사들이 처방한 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강기능식품 들어왔는데 약전에 올라가 있어요. 자, 회사에서는 치료가 된다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건강기능식품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연치료제로 올라가 있잖아요. 부작용 없는 자연치료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오메가가 그냥 오메가가 아닙니다. 유시티 오메가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말할 수 있죠. 저희가. 그래서 먹어보지 않은 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손상된 동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 그런데 유니시티 제품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건강한 생활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수술이나 극단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보다 더 큰 효과가 유니시티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누가 말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보다도 유니시티 제품을 경험하시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효과가 좋다고요. 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PDR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맞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클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진짜 돼요?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동생이 그랬어요. 저희 동생이. 제가 그때는 이 PDR 상상이 안 읽었나요? 제가 진짜 목숨 걸고 목이 시도록 얘기했는데도 굳이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젊으니까요. 자, 60, 70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제품을 많이 먹고 있어요. 보너스도 먹고 있고. 네, 많이 먹습니다. 먹으니까 괜찮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장기는 다 필요한 곳이라니까요. 내 장기 어느 한 곳 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저희 파트너 제왕절개 하실 때 자기 남편이 복막염 걸린 걸 보고요. 멀쩡한 맹장을 자기가 떼달라고 했던 파트너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엄청나게 고야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프로바이오틴 꼭 드셔야 되죠. 유익균이 안 나오니까.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야채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음식 먹을 때. 맹장이 없으신 분들은요. 식이섬유는 분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프로바이오틱 들어갑니다. 7 들어갑니다. 네, 분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민해요. 사실은 그분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 사업을 해요. 네. 여러분 맹장 없으신 분들은요. 항상 프로바이오틱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기한테 필요한 장기조차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의사가 떼내라 하니까 그냥 떼내는 거죠. 자, 요즘에 어때 자궁 드러내고 많이 하죠. 끄떡하면 자궁 드러내요. 저희 모친이 얼마나 수술을 권유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자식 3명이 너무 바빠요. 사인해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시간이 아니 가서 사인해줘요. 동의해야 되잖아. 동의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에요. 난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무섭긴 한데 동의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그냥 입원 퇴원하시고
지금 유시티 만나가지고 다 작아졌죠. 지금 살아있습니다. 저희 모친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거든요. 많이 걷지도 못하셨어요. 사실 나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지하철 내렸을 때 집을 못 찾아갔다. 그 말을 몰랐어요. 사실 유시티 만나기 전에는 저는 모친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시간이 없었죠. 모친이 그 정도 상황인지를 물어보지 않았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어머니가 내가 유시티를 안 만나서 지금 치매에 걸려서 명병에 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핑계 안 대고 유시티 알아봤고 우리 어머니 먹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약 다 끊었고 저희 모친이랑 여행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되는 효도할 시간을 저한테 주셨죠.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소중한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누릴 때 같이 누려야 되지 않나요? 저는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유시티를 만났을 때 처음에 동명 때문에 만났지만 최근에 또 꿈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께 정말 풍요를 선물해 주고 싶다. 돈 걱정 안 하고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정말 마음껏 써도 그런 걸 제가 해주고 싶은 내 딸이 되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PD 오고 나서 솔직히 좀 살만하잖아요. PD 오고 나서 좀 살만하거든요. 뭐 솔직히 직장 생활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만 위했다면. 그런데 지금 PD를 올리고 너무나 노력하는 파트너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모친 보면서 아직까지 나는 먹고 살만은 하지만 우리 모친까지 풍요를 주기에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정말 풍요를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빨리 3년 안에 저희 이준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3년까지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이준수님께서. 그래서 3년 안에 반드시 다이아몬드 가서 저는 무대에서 저희 어머니 의자 앉히고 큰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PD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난 왜 안 되지? 난 이렇게 배웠는데 왜 뭐 때문에 안 되지? 왜 안 될까? 난 뭐가 모자라지?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바빴고요. 부업을 했기 때문에 자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GLIC를 이번에도 하잖아요. 그 당시 GLIC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말 캄보디아 그쪽에 더블 다이아몬드 그분들이 성취를 하고 그 정말 순수한 그분들이 막 환호를 하고 이것들이 제 가슴 속에 와닿았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희 팀이 없었습니다. 저희 그냥 박경사님이랑 두 사람이서 그냥 GLIC를 보고 갔어요. 저희 형제 라인들은 많은 사람을 데려갔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제 가슴 속에 심었습니다. 심어서 나도 반드시 저런 그룹을 이끄는 수장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요. 그 해 제가 10, 11, 12 PD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든지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내가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이렇게 유시티가 성장했잖아요. 20년 동안 성장 하나도 못했어요. 자, 성공자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왜? 시스템에 다 투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돈만 조금만 내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시스템 운영하는데 모든 돈을 다 퍼부었기 때문에 차비가 없었다고요. 후원할 차비가 없어요. 저희 위에 스포너님들은. 그런 시간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시티를 사업을 하기 전에는 소비자였을 때는 그런 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가 보다. 그랬겠지?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을까? 정말 진실한, 정말 꿈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직업이 바뀌었고요. 정말 좋아하는 직업이었는데 유시티를 만나서 이걸 직업으로 하고요. 제가 미용할 때만큼 수익을 벌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내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인슐린 저항성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빅만 박사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대체를 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식생을 바꾸고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도 나도
다 공부하시면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유시된 그런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위에 스폰서님들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지금 20몇 년 돼서 들어왔는데 저 위에 시장성이 다 뺏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들어온 지 1년 됐으면은 핫하니까 줄 서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 23년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 처음 했어요. 내가 이거 사업을 할 건데 이미 시장성 다 뺏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알려준 분이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그쵸? 소비자. 저는 이것을 먹고 제가 정확하게 검토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클린을 먹었죠. 20% 사기를 딴 이유는 찔끔찔끔 먹으면서 길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 먹고 아니야 맞아 약간 이런 급한 성격. 진짜 약간 그래요. 확 먹고 3개월 진짜 딱 먹고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막 찔찔찔찔 하면서 징징징징 이런 성격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20% 자기 갔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제가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 안 했다니까요. 왜? 확실하지 않는데 명예를 혹시 실추할까봐. 제 명예 실추할까봐. 내가 이거 못이라고 내 팔로 온 것도 아닌데 가짜를 누구한테 말해가지고 명예 실추될까봐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딱 먹어보고 난 다음에 자격은 됐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일하는데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희한했어요. 에너지 당연히 많이 먹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따고 난 다음에 10만 점 셌죠. 근데 저희 모친한테 말했어요. 모친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야 나도 먹자. 나도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 동생 있죠. 여기서 1000만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렉터 가셨어요. 돈이 다 샀어. 왜? 내가 3개월 동안 먹었는데 너무 달라졌잖아. 사람도 달라졌고 피부도 달라졌고 몸도 달라졌고 활기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거 나 먹어야겠는데? 왜 전지성형이에요. 전지성형. 어머니 봤을 때는. 기분 달라졌잖아. 성격이 달라졌다네요. 제일 달라진 게 성격입니다. 그랬는데 또 제 친구가 또 여기서 먹고 저기 디렉터가 나왔어요. 또 여기서는 또 5스타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바로 S대를 갔죠. 가고 난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진짜 좋네 이렇게 했거든요. 웬걸? 그 다음 달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샀으니까 언제 없잖아요. 제가 안 파니까. 명. 뭐야 이 뭐지? 이세소득이라며. 약간 이랬죠. 매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들어와요? 약간 이랬죠.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전달한 거지. 맞죠? 재구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한 3개월, 4개월치 먹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을 그때 공부 다시 했어요. 이게 뭐지? 이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그때 다시 했다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를 전달했고요. 데모를 했고요. 데모를 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상승하면 좋잖아요. 저처럼 처음부터 해갖고 떨어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건강 찾았잖아요. 저희 모친 건강 찾고 있고 동생도 좋아지고 있고 친구도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생 먹어야 됐는데 먹으려면 사업을 하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욕심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 계속 먹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네. 그럼 공부를 하려면 몸이 좋아지네. 몸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돈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시스템에 오라 했는데 한 번씩 1박 2일 왔다가 다시 나오고 저 안면 때문에 한 번 왔다가 다시 나오고 계속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매력이 없었나 봐요. 제가 친절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왔다 가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SM도 유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스폰서인데 저 주목 안 하셨어요. 유지를 못했어요. 네, 유지를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10만 점 하면서 그냥 공부했습니다. 10만 점 하면서. 왜? 미래에 반드시 저것을 내가 성공할 건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돈 250만 원 받았던 거 받았잖아요. 이거 가능하네 하면서 그냥 10만 점만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먹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스폰서님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저는 왜 파트너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기 잘 몰려다니고 하는데, 그러니까